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행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에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 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 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 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 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전면 폐쇄 조치를 자제해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기업 활동에서 표본 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 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림 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림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에서 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 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 패턴이 변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여행은 급감했고 국내 여행이 이를 대체하는 추세다. 일상을 벗어나 관광지를 찾는 장거리 여행보다 공원 등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깨끗한 숙소와 쾌적한 자연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가 바꾼 여행 패턴에 착안하여 지난 5월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에 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39.4%는 국내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여행조사의 2019년 상반기 월 평균 여행 경험률 5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가 국내 여행을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여행을 다녀온 계기로 50.8%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해 외부 활동 자제에 대한 보상 소비로 추측된다. 관광이 어려운 이유로 66.5%가
대인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꼽으면서도 3개월 이내 국내 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 6개월 이내는 1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선호하는 숙박시설도 바뀌었다. 2018년 국민들이 이용한 숙박시설은 펜션이 1위로 호텔은 10.7%에 그쳤지만 2020년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숙박시설 선호도는 호텔이 1위, 펜션은 16.5%로 2위를 차지했다. 숙박시설 선택 조건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여행객의 관광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 감상, 휴식 휴양이 대다수를 차지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자연에서 휴식 휴양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녀온 관광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63.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 관광지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7.7%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는 입장객 수 제한, 주요 밀집 지역 소독 등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경기도 축제 및 행사에 대해 34.2%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시작된 관광 패턴 변화는 국내 관광산업의 또 다른 기회이므로 새로운 관광 환경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안전한 관광지라는 이미지 구축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의 여행 심리를 회복하고 향후 방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입장객 위치 데이터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관광지 내 밀집 지역을 파악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요 관광지는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탄력적인 수요 관리도 필요하다. 정대영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관광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내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분야에도 AI, 빅데이터, AR, VR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이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경기도 소재 관광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 R&D를 추진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여행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소규모 야외 활동이 가능한 근거리 여행지 발굴, 짧은 여유 시간에 일상 속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생활 밀착형 관광, 인프라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글로벌 강소기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 52개사를 2020년도 경기지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민간금융기관이 협력해 중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모한 결과 52개사 모집에 무려 126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신청기업 407개사의 약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면 및 비대면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선정된 경기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52개사는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중기부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고 국가기술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기업한 곳 당 1,5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 처리 장치,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등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업체들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 스타기업 출신 업체는 11개사,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은 17개사로 확인되는 등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구축,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전처리, 가공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련 교육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2020년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대학생, 재직자, 특성화고, 경력단절자 등 경기도민이거나 도내대학,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전문가 과정, 재직자 과정, 특성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다. 전문가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데이터 전문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모델링, 프로젝트 실습 등을 진행한다. 재직자 과정은 현업에서 IT 및 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등 종합적인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성화 과정은 특성화고 재학생과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데이터 전처리, 가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처리, 가공 과정은 경기도 내 데이터 가공, 처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 비전문가도 쉽게 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로 구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등의 활용할 가공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7월부터 과정별 교육 일정에 따라 수강 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경기도는 그동안 1,080여 명의 데이터 산업 인력을 육성하며 국내 데이터 산업의 인적 토대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올해는 170명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수료생들에게는 교육 수료 후에도 1년 동안 경기도 협약기업의 취업정보, 면접 우대사항, 제공 등의 취업자 관리를 진행해 데이터 관련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